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올해 가을 메타퀘스트를 통해 서비스 개시가 예정된 VR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은회의 환영의 2차 PV가 지난 7월 6일 유튜브 건담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전에 이 영상에서 1차 PV를 다루면서 이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2차 PV와 함께 스토리와 등장 캐릭터들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 작품과 함께 또 어떤 건프라들이 출시될 수 있을지 행복회로를 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은혜 환영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작품의 스토리를 살펴보기 전에 PV보다 먼저 공개된 작품의 주제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7월 3일 공개된 은혜의 환영의 주제가 어크로스 더 월드는 이 작품이 밀고 있는 VR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징을 제목에서부터 푸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유튜브에서 들어보았는데 아직 작품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큰 감흥은 없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주제가는 일본의 성우이자 가수인 나카가와 쇼코 누님이 맡으셨습니다. 건담 관련 작품의 주제가를 부르시는 건 이번이 처음 같아서 아마도 우리 형님들은 이름만 들어선 낯설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형님들 그랜라간은 대체로 보셨죠? 나카가와 쇼코님은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OP 하늘빛 데이즈를 부른 바로 그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공개된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우주세기 96년 연방과 지온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용병 조직 아젠트 킬은 연방의 고위 관리 아자미 메기네의 암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임무는 아자미가 사실 지온과 내통하고 있는 스파이라는 걸 알게 된 지구연방에서 의뢰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아젠트킬 부대가 암살작전 감행을 위해 출격하려는 찰나 그들의 함대가 습격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분명 그들에게 암살 의뢰를 한 지구연방에서 재간 부대를 보내 그들을 공격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젠트킬은 은밀히 숨겨두고 있었던 은빛 건담을 전장에 내보내게 되죠. 지금까지 공개된 이 정도의 스토리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리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 아자미 메기네라는 인물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작품 초반에는 연방 내부에서 일어난 정쟁에 중립 용병단인 아젠트킬이 휘말리며 거대 집단인 지구연방으로부터 생존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스토리에서 언급된 은빛 건담이란 포스터 이미지에도 그려져 있는 바로 이 기체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 기체가 건담 델타 카이라고 추측했었는데 공개된 공식 설정상 이 기체는 유니콘 건담 등장 기체인 델타 플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델타 자인이라는 별도의 이름과 DG001이라는 새로운 형식 번호가 붙어 있죠. 참고로 이름에 사용된 자인은 히브리어로 무기를 뜻하는 단어인 동시에 페니키아 문자의 7번째 글자인 자인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제타 건담에 사용된 그리스 문자 제타가 페니키아어의 자인에서 파생된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기체에 붙은 델타 자인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델타 건담과 제타 건담 양쪽의 개발 계보를 이 기체가 동시에 이어받고 있다는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델타 자인은 NOM 일렉트로닉스로부터 비밀리에 제공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기체 외부에는 델타 카이의 표준적인 부품과 다른 기체들의 부품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머리 부분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체의 프로토타입 기체에서 떼온 것이라고 하고 장갑 모양은 동결된 팬텀 머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전체적으로 도색된 은색은 용병단 아젠트 킬의 상징 색깔이라고 합니다. 또 실드의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비슷한 기체들과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걸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아젠트 킬은 이 델타 자인 외에도 여러가지 기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립 용병단인 만큼 지온계와 연방계를 가리지 않고 운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개된 1차 PV에서 자쿠와 짐을 사용하는 장면이 이미 나왔었고 함께 등장했던 리가지 또한 아젠트 킬이 사용하는 기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제2차 네오지온 전쟁 이후 기술 검증용으로 만들어졌던 기체 중 하나를 이들이 입수했다고 하는데 변형에 사용되는 백웨폰 시스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빌 슈츠 형태의 특화된 조정과 함께 백팩이 강화된 기체라고 합니다. 또 같은 작품인 역습의 샤와 등장 기체 야크트 도거의 바리에이션인 야크트 바이제라는 기체도 공개되었는데요. 이건 역시 네오지온으로 양도할 예정이었던 예비 부품용 야크트
야크트 도가를 아젠트 킬이 입수해 개수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야크트 도가는 사이코뮤 장비를 사용하는 뉴타입용 기체지만 야크트 바이제는 사이코뮤 장비가 제거된 대신 센서와 추진 장치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야크트 도가가 양산형 기체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얼굴에 그려진 노즈 아트를 보았을 때 야크트 바이제는 원래 균에이거스 전용 야크트 도가의 예비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야크트 도가는 유니콘 건담에서 한쪽 팔이 기라 도가의 것으로 바뀐 상태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체는 역시아에서 퀘스가 사용했던 것을 소데츠키가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추측이 있었죠. 자, 아무튼 이 기체들을 조종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인공 캐릭터는 당연히 주인공 기체인 델타 자인을 조종합니다. 원래는 연방군 소속이었으나 전투 중 조난을 당해 바비아에게 구조되면서 용병단 아젠트 킬에 합류하게 되었고 파일럿으로서 특출난 능력이 없는데도 델타 자인의 파일럿을 맡게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정으로 봤을 때 이 주인공은 뉴타입은 아니라는 얘기 같죠. 아무튼 그런데 이 주인공 캐릭터는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얼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남성과 여성 캐릭터 두 가지 종류의 일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도 시청하기 전에 주인공 캐릭터의 성별을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치고는 무척 특이한 경우인데 G제네레이션 시리즈 등의 건담 게임에서는 지정된 이름과 얼굴이 없이 플레이어에게 선택지를 열어주는 경우가 꽤 많았죠. 자, 아무튼 다음으로 살펴볼 캐릭터는 야크트 바이제의 파일럿 바비아 레나입니다. 전쟁고아 출신으로 아젠트 킬의 메이벨 레나에게 입양되어 함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난당한 주인공을 구출한 인물이 바로 옌데 주인공에게서 옛 동료인 픽지 픽스라는 인물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3D 그래픽인 PV 중간에 뜬금없이 2D로 그려진 부분이 한 장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바비아가 픽지 픽스를 회상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비아의 양어머니인 메이벨 레나는 아까 보여드린 리가지의 파일럿이고 작전 시에 오퍼레이터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PV에 등장은 했으나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 아저씨는 1차 PV 대사를 모아 전직 지온군 출신이지만 현재는 아젠트킬에서 용병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성깔 있어 보이는 누님은 아마도 지온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아자미 맥이네인 것 같은데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하나는 론도벨의 승무원용 슈트고 또 하나는 소데츠키의 제복입니다. 실상이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구 한방에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작품 은혜의 환영은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 VR 장편 애니메이션을 표방하고 있지만 MR 시스템을 통해 일종의 미니게임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켓몬고의 AR 모드처럼 유저가 있는 공간에 모빌 셔츠가 나타나는 미니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데요. 홍보 멘트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모빌 셔츠를 느껴보는 몰입감 가득한 컨텐츠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긴 한데 솔직히 공개된 장면을 봤을 때 이 MR 모드는 딱히 기대해볼 만한 게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것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그래서 건프라는 뭐가 나올 거냐 니까 그거에 대해서나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젠트킬의 모든 기체가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회색도 아니고 은색이라고 공표되어 있고 영상에서도 다들 뭔가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일단은 사자비로 대표되는 스페셜 코팅이나 은은한 광택을 가진 엑스트라 피니쉬가 생각나는데요. 물론 건프라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 코팅판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코팅판의 특성상 이런 외전 작품에 나오는 이 정도의 기체들까지 전부 코팅판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인공 기체인 델타자인 정도는 코팅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정상으로는 델타 플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체지만 건프라는 UCMSV로 발매되었던 델타 건담의 부품을 재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델타 플러스와 델타 카이 그리고 델타 건담은 생긴 건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의외로 부품은 거의 다 다른데 그중 이 델타 건담은 일반판부터 골드 코팅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런너에 이미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환영의 주인공 기체인 델타 자인이 이 제품을 베이스로 발매된다면 코팅판으로 나오더라도 조립하는 데에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죠. 다만 이 제품의 런너가 시스템 게이트로 쪼개
쪼개져 있는 구성을 봤을 때 이걸로 델타 자인을 뽑으면 어쩔 수 없이 정크 부품이 많이 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실드 부품과 같이 크기가 큰 코팅 부품이 정크로 남아버려 불필요하게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서 아마도 활용도가 높은 런너만 그대로 활용하고 어차피 모습이 바뀌는 머리와 방패 부품이 포함된 비런너 같은 건 아예 신규 조형된 런너로 교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크트 바이제는 제품이 발매된다면 당연히 야크트 도가를 기반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하이그레이드 UC 야크트 도가 균에이 전용기는 2007년 발매되어 발매 연도로 따지면 좀 오래된 제품이긴 합니다. 덩치 탓인지 가동성은 좀 별로지만 조형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품질로 출시된 제품이었죠. 그래서 이 야크트 바이저의 건프라가 2007년판 야크트 도가를 기반으로 출시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숄더 아머와 사이코뮤 장비가 거의 다 한 런너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된 야크트 바이저를 제품화하기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얘는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팅판으로 나온다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가지는 그냥 리가지니까 뭐 당연히 하이그레이드 UC 리가지 기반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은 야크트 도가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제품으로 이쪽 역시 전반적으로 괜찮은 조형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은혜의 환영에 등장하는 기체는 변형에 사용되는 백웨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백팩이 강화되었다는 설정인데 백웨폰 시스템 부품이 본체 부품과 같은 런너에 섞여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주고 변경된 백팩 부분만 추가로 넣은 구성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야크트 도가와 마찬가지로 리가지도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코팅 킷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공개된 네임드 파일럿들의 기체는 여기까지지만 용병단 아젠트 킬이 자쿠투와 짐을 사용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등장하는 이 두 기체들은 디오리진 버전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프라가 나온다면 역시 이미 나와있는 디오리진 건프라들을 기반으로 한 생놀이 제품으로 발매가 되겠는데요. 자쿠와 짐은 모두 인기가 많은 기체인데다가 하이그레이드 건담 디오리진 건프라의 품질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얘네는 각 진영의 대표 양산 기체여서 그런지 코팅판이나 엑스트라 피니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희귀한 제품이 한번 나와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대체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우주세기 중에서도 1년 전쟁 광인인지라 우주세기 96년의 사건을 다루는 이 작품이 나온다는데도 마음속에서 김칫국을 드링킹하면서 자동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은 디오리진 자쿠투 엑스트라 피니시 뭐 그런 거네요. 뭐 아무튼 PV 1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공개된 영상과 이미지를 보았을 때 작품 자체의 퀄리티는 아무래도 좀 별로일 것 같고 VR 기기를 이용하는 시도 자체도 나오고 나서 보면 이걸 굳이 싶을 것 같기도 한데다가 또 관련 건프라가 나온다면 모조리 한정 발매될 거라는 걸 거의 확신할 수 있지만 어쨌든 코팅판 발매가 거의 없었던 몇 가지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코팅킷을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삐까번쩍한 신제품의 발매를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